네, 감사합니다. 제가 세미나 잘 해야 되겠죠? 네. 사업한 지는 이제 만으로 17년이 지났고요. 1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17년 전에 과연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건데, 엄청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애 3명을 키우면서 그때 당시에 아이가 4살, 8살, 9살. 저는 직장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었고요. 제 아내는 학원을 하면서 맞벌이를 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맞벌이를 했고요. 지금도 사실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 제 친구들하고 했던 얘기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마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람들은 아마 기억을 할 건데요. 너네 와이프 맞벌이 한다더나 결혼하면은 그런 것들을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같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남자 혼자서 벌어서 그냥 온 가족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변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간다면은 사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 또 어떤 세상이 올까요?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세상은 변해갑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 내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살아간다면은 항상 옛 생각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 고민만 하다가 10년이 지나도 그 고민을 할 거고요. 20년이 지나도 그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50년이 지나도 그 고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기회와 변화가 왔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그 차이거든요. 제가 17년 전에 저도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고 사회도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은 경제가 불안하다 하지만 그때가 사실 더 불안했고 가진 자들은 기회가 많았지만 우리같이 못 가진 자들은 항상 기회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뉴스킨이라는 게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아이 3명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봐주는 장모님까지 같이 생활을 돌봐야 되는 그런 게 왔을 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진짜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자유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17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시간은 흐른다는 거예요. 시간은 흐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시간은 흐른다는 거예요. 또 진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하지만 저희 굶어 죽지 않았거든요.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았거든요.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그러한 각오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킨 사업용을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킨 사업용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아침부터 나와 밤 늦게까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300만 원 벌려고 못 먹는 술도 먹어야 되고요. 야근도 해야 되고요. 가족과 같이 시간을 못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힘들어 합니다. 근데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되면은
1,000만 원, 2천만 원 벌려고 합니다. 안 힘들면 이상한 거예요. 안 힘들면. 여러분들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쉽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1억 천금의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라면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하는 생활보다 훨씬 더 힘들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왜? 시간이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을 때 1,000만 원, 2천만 원, 1억까지 버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3년, 5년, 10년을 살아왔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제 삶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다.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어려움을 참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 선배 사업자들이 했던 거를 따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여기에서 성공을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하니까 좀 쉽겠지. 난 뭐 그런 생각으로는 사실상 이 사업에서 성장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유지개 사업은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백만장자가 되는 사업이에요. 밖에 나가서 여태까지 우리가 가졌던 그런 능력을 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되는 걸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만만하게 보십니까? 이 사업은? 일단은 생각을 그렇게 하시고 제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위대한 사업이거든요. 내가 백만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가 백만장자가 된다면은 나의 가족들도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17년 전에 제 가족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전업을 했습니다. 제가 BBQ 치킨이라는 회사를 지금은 대기업이 됐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보다는 크고 대기업보다는 작고 거기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학원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사업을 전업을,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바로 전업을 했습니다. 애 3명을 키우면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백만장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7남매예요. 7남매인데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아무런 능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저희 가족들이 찬성을 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네, 당연히 반대했죠. 애 3명인데 어떻게 할 건데. 하지만 저는 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17년이 지난 시점에 7남매 중에서 4가족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은 나머지 2가족도 당연히 백만장자가 될 거고, 이미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500만장자, 1000만장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들도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들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7년 지나고 10년 지났을 때 백만장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당연히 되죠. 하지만 지금 삶은 힘들어요. 친구들하고 비교도 할 거고요. 제 아이들 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이 둘이는 20대입니다. 20대인데 친구들하고 비교도 당할 거고요. 그리고 또 너네 엄마가 백만장자인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는데라고 그런 소리도 들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백만장자지 걔네들이 백만장자가 아니라는 거지. 걔네들의 꿈은 뭐냐면은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업의 가치를 아시려고 한다면은 오늘 한 번의 이 세미나로는 절대로 끝내지 마십시오. 최소한 한 10번 정도는 들어보시고 진짜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진짜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인지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정말 가치 있는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걸 가져왔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비밀은 인생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먹은 마음대로 5년 후, 10년 후의 삶이 달라질 거거든요. 바꿔 말한다면은
5년 전에 먹었던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5년 전에 어떤 생각을 했든 간에. 그러면은 앞으로 5년 후에 난 어떤 모습일까?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누구나가 일을 다 합니다.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주부도 일이에요. 조금 전에 저를 태워해 주신 노수사님은 더 삼촌이라는 카페 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일이죠. 그 커피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휴식도 제공을 하고요, 맛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냥 가정주부도 일이고요, 학생도 일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죠. 직업.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이냐면은 뭘 것 같아요? 돈입니다. 맞잖아요, 돈. 네. 네. 어디가 돈을 많이 준다 하던데, 연봉이 얼마라던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좋은 곳에 취직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간호사가 되든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법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합니까? 라고. 공무원이 됩니다.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분들이 왜 그걸 그만두려고 할까요? 돈 그렇게 많이 버는데. 의사가 선생님이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거 없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의미를 한번 내려볼게요. 일이라는 의미는요, 첫 번째는 맞아요. 돈. 생계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 생계 유지만 되면은 모두 다 행복했습니다. 왜? 다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곳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취직하고 좋은 곳에서 정년까지 있으면은 진짜로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의미를 내리냐면은 직업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생계 유지, 두 번째가 지금은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자아실현이 돼야 된다. 자아실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아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처지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왜 살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행복하려면은 가장 사람이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면은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돈이 많으면은 좋은 집을 사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돈이 많아가지고 시간도 많아가지고 1년 내내 여행을 한다? 행복할 것 같아요? 집을 뭐 100평 사고 200평 사고 그리고 또 어머니한테도 매일 그렇게 사주고 아내한테 사주고 그렇게 하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들 뭐 샤넬이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산다고 한다면은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에 대접을 들보면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안 살까요? 그리고 또 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사지 않습니다. 대접을들은 진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라면은 엄청 행복해야지. 근데 자살도 하고 그리고 성범죄도 저지르고 그리고 또 마약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 번째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 다른 사람을 도울 때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럴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여태까지는 그냥 생계 유지, 그것만 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가 여기 오늘 뭐 처음 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랬을 때 오늘 제가 맡은 역할은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조그만 마음, 그 한 가지의 마음만 먹는다면은 제가 한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이 역할을 하고 다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17년 전에 이런 세미나를 듣고 가졌던 생각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조그만 마음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 얘기를 할 거예요. 뉴스킨을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 분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 완전 처음이다. 완전 처음이에요. 잘못 오셨어요. 왜 잘못 오셨냐면 제가 뉴스킨 회사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할 거거든요. 그냥 제 얘기를 할 거예요. 제 얘기를 하면서 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더 오세요. 오셔가지고 진짜로 뉴스킨 회사가 어떻는지, 제품이 어떻는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한 것들은 스스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정말 좋은 게 유튜브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심만 있으면은 몇 개의 강의만 듣게 되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이 왔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제 앞에 있는 분이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찍힌 줄도 몰랐는데 저한테 이런 사진을 주더라고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무실 나가면서도 그렇고 저희 이제 팀한테도 그렇고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짜 요즘 저 행복하거든요. 네. 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화질이 좀 안 좋다 그죠? 와. 이런 사진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스킨을 한지 결혼을 한지 27년 됐거든요. 27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모습. 네. 여기는 이제 라스베가스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사장님 우리 다낭이에요. 다낭인데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작년에 그냥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갔다 왔는데 좋아가지고 12월 1일부터 저희를 또 갑니다. 저희 팀들하고 프로모션 해가지고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또 여기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여기는 체코고요. 이것도 작년에 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작년 11월달, 12월달 그때 같은 데고요. 여기는 마카오고. 이 사진이 아주 저한테 또 의미 있는 사진인데요. 요때 이게 한 2년 전의 사진인데 고등학생 복장이지 않습니까? 요날 누구를 만났냐면은 저희 둘째 사이를 처음 본 날이에요. 저희 둘째 사이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모습을 처음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행복에 조건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행복하시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행복의 조건은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첫 번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행복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면 누워있다면 그래서 정말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이다. 두 번째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풍요로워야 됩니다. 풍요롭다는 얘기는 뭐냐? 돈이 내가 쓸 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경제적으로 내가 불안하다면은 사실 행복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20살 때부터 60까지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면 돈을 벌 수가 있죠.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60부터 지금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100살? 그럼 40년을 살아야 됩니다. 돈벌이 없이. 지금 한 달에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사용하십니까? 한 그냥 4인 가정 아니면 3인 가정, 남편 있고 아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 있고,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아이 하나 있을 때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300만 원 하면은 살 수 있습니까? 200만 원 해도 살 수는 있죠. 100만 원 해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300만 원 들어간다 칩시다. 그랬을 때 맞벌이 대부분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3명 사는데 300만이 들어간다면은 지금부터 지금 내가 30살이다. 30년 후에 60이 되었을 때 2명 살 거예요.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냥 인플레이션 빼고 그냥 똑같이 물가가 안 오른다 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60부터 100살까지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때 돈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40년을 살려고 한다면은 한 달에 지금부터 200만 원씩 모아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200만 원을 모아놔야 90까지 200만 원씩을 산다고. 맞잖아요. 200만 원씩 모으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200만 원씩 나올 뭔가를 하고 계십니까? 건물을 샀다든지 아니면은 건물을 살 돈을 모으고 있다든지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젊으니까 그렇게 벌 수 있어요. 근데 50대고 60대면은 그렇게 벌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남들도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남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 누구도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럴 생각들. 그래서 풍요로워야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신명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가장 느낄 때가 언제라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다른 사람 도와줄 때. 스킨 사업이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처음 오셨댔죠. 처음 오셨는데 옆에 계신 분이 초대를 하셨죠. 했는데 우리 180도라는 화장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180도라는 화장품 혹시 사용하고 계시죠, 사장님? 그게 얼마냐면은 25만 9천 원이에요. 비싸죠. 네. 저는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스킨 사업이 정말 가치 있는 게 20년 전의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 똑같습니다. 정말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5만 9천 원이니까 상당히 비싼데 근데 이제 옆에 사람이 정말로 부탁도 하고 애원도 하고 해가지고 제품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썼습니다. 그럼 쓰게 되면 얼굴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스킨이라는 회사의 기업 이름이 All over the good, none of the bad예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25만 9천 원을 주고 샀는데 2달 동안 사용을 했는데 피부가 진짜로 좋아졌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장님을 도와준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억지로 샀지만 더 이상의 돈 낭비는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화장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장을 왜 합니까?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하지 않아요? 늙지 않으려고 화장하지 않아요? 근데 왜 늙어요? 근데 왜 안 예뻐집니까, 피부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낭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누스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억지로 권하지만 그 사람이 피부가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더 이상의 돈 낭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주식 사업이 즐거운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사장님 그냥 억지로 오지 않았지만 억지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억지로 진짜 마지못해서 초대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초대돼서 왔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 사업이. 그래가지고 힘들지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뒤에 사장님이 100만 장자가 되었어요. 한 달에 한 5천만 정도 벌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고마울 거야, 못 고마울 거야? 엄청 고맙지. 엄청. 맞잖아요. 제가 그 꼴이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누나한테 제가 7번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억지로 온나 됐다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8년 9년 지난 후에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고마울 거야, 안 고마울까요? 엄청 고마워요. 진짜 엄청 고마워요. 왜? 내 인생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 일이 이 일이라고요. 그 일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신명날 수밖에 없죠.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왜 거절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왜? 저도 거절했거든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이 사람도 17년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절하는 거는 저는 믿지 않아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끝까지 저는 이 일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제 같은 사람도 여기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100만 장자가 되는데 당연히 조금만 더 알려고 노력한다면은 100만 장자는 누구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행복의 조건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자유롭고 신명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꿈을 실현하는 것과 배경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같은 선물 저는 처음 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제 앞에 잘 앉았어요. 그런 생각 들죠. 회장님은 처음부터 사업을 엄청 잘하실 것 같다. 그 느낌 들죠. 네, 왜냐면은 첫인상이 좋아요. 정말 깔끔하게 생겼죠. 인상도 좋죠. 또 피부도 좋죠. 나이를 가늠을 하지 못하겠어요. 애도 3명 있다 하고 애 결혼도 시켰다 하는데 거의 몇 살이야?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그러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92년도예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이고요. 또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보다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랬던 사람이 그냥 뉴스캔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사업을 떠나서 제품을 써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그런 거라고 거죠. 저는 이 그림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유수계 사업을 그냥 들어봤을 때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7남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7남매인데 위로 누나가 5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6번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엄청 제가 귀하게 자랐겠죠. 맞습니다. 엄청 귀하게 자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철이 들만 할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나이 42살 때, 제 나이 11살 때, 제 어머니 혼자서 7남매를 다 키우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가난하게 살았고요. 이때 제가 이제 좀 힘들었었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우리 집의 환경은 여자들은 대학을 안 가는 환경입니다. 못 가는 환경입니다.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좋아서 농사 짓다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저희 누나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했고요. 전교 회장, 부회장 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지만
대학을 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내가 65세가 되면은 어떤 삶을 살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여기에 풍족한 삶을 살거나 부를 축적하면서 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저를 보니까 여전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죽었거나 이 두 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 아버지가 42살 때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도 63세 되던 해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은 가족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다 키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다면은 내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은 나와 같이 힘든 삶을 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감사하게 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훌륭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성실이라는 거. 집 직장 한 번도요 저는 학교에 지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한 번도 결근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개 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집 직장 아마 여러분들 남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 주에 40시간씩 40년간 일하고 손주에게 50달러짜리 손목시계를 사주고 싶을 때 5번 이상을 생각한다는 거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부모님이나 이모님이나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손자가 생일인데 자전거를 사달라고 합니다. 고민합니다. 사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2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 자전거가 사주게 되면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 나는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삶은 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저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살잖아요. 진짜. 그 남들보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돈이 없습니까? 근데 왜? 우리 항상 시간이 없습니까? 왜 항상 쫓깁니까? 왜? 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뭔가가 잘못된 거죠. 뭐냐면은 선택이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아침에 9시에 가서 그냥 저녁 되면 집에 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뇌당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니까. IQ 검사를 왜 했을까요? IQ 검사 하셨죠? 네. 왜 했을까요? 진짜로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진짜예요. 네.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IQ가 좋으면 좋아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못하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 개 더 배우고 더 배우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우리가 이때까지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여기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 똑같이 살아간다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거지. 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절대로 아닌데. 더 자유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의 한계를 거기에 짓느냐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17년 전에 제가 비비큐 치킨 다닐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100%의 사람들이 그 사업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못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니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업을 한 번도 안 해봤고 화장품의 한자도 모르는 네가 선크림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팔 건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한 번씩 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니는 할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은 그대로고요. 본인만 달라지게 된다면은 성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 바꾸게 된다면은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는 변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답은 한 가지거든요. 나만 변화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자기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서, 아이 보고 일어나라. 자기는 책 보지 않으면서, 아이 보고는 TV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게임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먼저 본인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뉴스킨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진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뉴스킨을 만났을 때 저희 모습이에요. 단란한 가정, 남들이 봤을 때.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가정. 왜? 돈 때문에, 그런 불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했었고요.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어떡하지 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축구를 한다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예능을 한다면 어떡하지? 였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요때 당시에 저희 누님 중에 한 분이 아이를 브라질로 축구 유학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나 돈 얼마 들어가는데? 물어보니까 한 달에 3,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한 달에 버는 게 3,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누구 하나가 축구한다고 유학 보내달라고 보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진짜 돈이 한번 해주십시오. 진짜 아이가 바이올린 한다고 해가지고 프랑스 가고 싶다, 이태리 가고 싶다 한다면은 보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돈 있는 사람 보내주겠죠. 근데 우리는 없어도 보내줍니까? 그럴 때 제가 뉴스킨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참 고민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거. 저는 얘 때문에 이 사업을 만났거든요. 얘가 4살 때 심증후군을 병에 걸렸거든요.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 친누님이신 한의사님이 하만에서 카탈로그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이걸 한번 먹여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회사인데라고 물어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서운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이한테 이거를 먹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들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누님이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은행을 15년 동안 다녔고요. 그리고 또 저축도 많이 했고요. 집도 2-3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 매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누나가 저한테 하려고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네트워크 관련 서적을 제가 5권을 샀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딱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뭐냐면은 제품을 좋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러면서 이제 뉴스킨 회사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 능력도 안 되거든요. 똑똑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책을 한 권 봤고요. 그리고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세미나를 들은 게 아니죠. 책을 봤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 PDR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온 식품을 우리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였을 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병원약이 반으로 줄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병원약을 완전히 이제 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병원약을 끊게 되니까 저희 누나가 저를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거절하는 거예요. 됐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마지못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 한번